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아침 11시에 위메이드의 이제 온라인으로 기자 간담회, 미디어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너무 재미있는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메이드의 뭐 그 기본적인 진짜 그 블록체인에 대한 또는 뭐 메타버스에 대한 또는 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뭐 2시간 가까이, 2시간이 넘었나요? 2시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2시간 가까이 있었던 이 긴 간담회에서 조금 그 핵심적인 것들만 좀 모아서 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소개를 해 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장현국 그 위메이드 대표가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제 딱 너무 지루할 수 있었던 그냥 대표 혼자 앞에 앉아 있고 기자들이 온라인으로 질문하는 그런 방식이어갖고 지루할 수 있었는데 2시간 동안 근데 그 목소리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쏙쏙 잘 들리는 그런 상황 이게 이 CEO가 이렇게 아주 그 선명하게 핵심을 잘 전달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요. 일단은 위메이드 최근에 있었던 뭐 이슈들, 뭐 위믹스 유동화 관련 이슈들, 또 신뢰도 깨졌다는 부분들, 또 위메이드 주가 하락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좀 허심탄회하게 많이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메이드 주주들뿐만 아니라 위믹스 코인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게임주나 메타버스 관련된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다른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 카카오 게임즈나 뭐 넷마블이나 컴투스나 이렇게 그 NFT 관련된 이 블록체인 쪽에 사업 진출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또 그걸 천명했거나 하는 게임주들을 소유하고 계신 그 주주들께서는 좀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갖고 계신 주주들한테는 너무너무 그 아주 후련하고 굉장히 기대 많이 되는 그런 간담회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위메이드 저도 사실 뭐 아주 속속들이 알고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잘 뭐 좋은 회사 투자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앞으로 진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회사고 오늘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대표가 이제 중간에 뭐 얘기를 하세요. 이제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이제 1%, 2% 진행됐을 뿐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그런 간담회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간담회 가급적이면 원음 그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편집을 잘 안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2시간짜리 영상을 30분, 30한 5분 정도로 압축을 축약을 하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이제 질문을 제가 자막으로 달았는데, 이게 제가 좀, 약간의 그러니까, 각색을 했다고 할까? 왜냐면 질문한 내용이 자막으로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달아드렸고요. 또 하나는, 질문과 답을 했던 그 순서를 조금 그 흐름에 따라서 제가 약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중요도나 흐름에 따라서 조금 편집 과정에서 좀 바꿨습니다. 물론 뭐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 순서와 답을 그러니까 바꾸는 게 의미를 전달하는데 또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뭐 지장을 주지는 않고요. 그래서 질문이 1번하고 뭐 3번이 비슷하다 하면은 그걸 좀 바꿨고 답을 좀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그 순서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간담회 순서대로 그대로 제가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도 이제 자막으로 달았는데 약간의 제가 이제 좀 각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오늘 간담회 내용을 쭉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디어 간담회 사회를 맡게 된 남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2년 위메이드 미디어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아쉽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비대면이지만 그간 기자님들께서 저희 위메이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던 점들이 좀 시원하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의미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자님들이 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본인의 얼굴이 이렇게 저희가 준비된 모니터상에 이렇게 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좀 더 좀 생생한 그런 더욱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줌 버튼 클릭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먼저 장영국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진행해 주시고요.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메이드 대표 장영국입니다. 지난주 이제 실적 발표 이후 한 일주일 만에 기자간담회를 열게 됐는데요. 저희가 본래도 원래 이제 실적 발표 때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기자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아예 정리화해서 이번부터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기자간담회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실적 발표 때 다 하지 못했던 질문들, 추가적인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고, 오늘이 어쩌면 그 첫 번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또 위메이드에 대한 관심 지속시켜 주시고 이런 또 행사에 참여해서 또 좋은 질문 해주실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기자간담회 지난번에 했던 게 이제 G스타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르포가 한창 출시해서 한 시기라 다들 위메이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또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미르포는 미르포 나름대로 되게 많이 발달을 했고, 또 저희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나름대로 진화를 했고, 또 다수의 게임들이 제가 약속했던 대로 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게임 산업 전체로 봤을 때도 이런 블록체인 이코노미라는 게 들어오면서 전체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는 이른바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방향이 오르냐, 또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말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의구심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도 있는, 또 믿음과 의구심이 서로 논쟁하는 이제 그런 격변의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격변의 시기에는 결국 더 많은 소통을 해서 위메이드가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전략으로 그 비전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전략의 실행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계속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저희의 사업에도, 또 저희의 주주 가치에도, 또 저희의 기축통화인 위믹스의 가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잘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의 소각 계획의 철학을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지금의 단기적인 가격 부양을 위한 소각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갈 길이 멀어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의 1%도 아닌 시장인데 여기에 지금 뭔가 힘을 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성장했을 때 그때 코인 홀더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걸 반영한 소각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시스템의 그러면 성장이나 성과를 뭘로 볼 거냐 했을 때 위믹스 가격이 그것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라고 봤기 때문에 그 가격에 연동해서 소각하는 계획을 세운 거고요. 저희가 아마 전고 가격이 한 24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소각 플랜에 따르면 2%를 소각하게 돼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소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오래 걸릴 일은 아니고요. 아직 제가 그 정확한 액션 플랜을 보고받지 못했지만 저는 뭐 1, 2주 안에 저희가 2%는 우선 소각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유동화 매출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결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외부 암호화폐도 있고 위믹스와 같은 저희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도 있고 또 심지어 저희가 미르포라는 게임에서 발행한 드레이코 혹은 ROS에서 발행한 실더리움 뭐 아니면 저희 토네이도 같은 게임 토큰 저희가 이제 게임 코인이라고 부르지만 게임 코인 같이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 처리가 사실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4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회계 처리도 변천을 진화 발전을 해왔는데요. 일례를 들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자체가 회계 처리가 안 되던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12월 31일 날 자정 때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회계 처리가 안 되니까 12월 31일 날 비트코인을 팔았다가 그래서 현금으로 회계장부에 계상을 하고 다시 1월 1일 날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대사는 그런 식의 일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계가 어디 단계 이제 외부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저희가 자체 발행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 처리는 사실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게 회계 처리였고요. 그게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여러 회계법인과 협의하고 한 끝에 도출된 게 이제 작년 말쯤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회계를 일부러 어떤 이렇게 특정 어떤 연에 걸쳐서 아니면 월에 걸쳐서 나눠져 있는 거를 특정 월에 몰아서 잡고 하는 거가 그런 거는 분식이고요. 그런 건 저희가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그때 이제 연말이 되어서야 위믹스 수입 유동화에 대한 수입과 유동화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지가 정립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잡아온 것들을 한꺼번에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 처리가 관련해서 한 번 더 또 말씀드리면 아직 근데 회계 처리를 저희가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안 하는 게 원칙인 부분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위믹스입니다. 이거는 저희 재무제표에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냐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스스로 결정할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나 아니면 회계당국이나 회계법인들과 협의하면서 이것을 적절히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맞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면 사실은 이제 게임 코인에 대해서는 더 지금 아무런 회계 처리도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정립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위믹스보다도 얘는 좀 새로 나온 애들이라 조금 더 사실은 그렇죠.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될 거냐는 거는 아직 정립이 안 돼서 사실은 저희가 꽤 상당히 많이 그 드레이코 수입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발행됐지만 저희가 나간 게 들어온 수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사실 이번에 반영돼 있지 않았어요. 주가도 처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주가 관련해서는 저는 뭐 정답을 이 없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회사가 저희 입장에서 저희 회사 주가를 평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로 제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있는 멤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잘 못 맞춥니다. 예, 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기도 하고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갈 거라고 해서 뭔가 저희가 하는 거는 회사의 실질, 펀더멘틀을 좋게 만드는 게 저희 일이지 이런 펀더멘틀이 어떤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형성되는 주가를 맞추는 거는 특히 단기적으로 주가를 맞추는 거는 저희도 뭐 일반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전제로 다만 저희가 실적 발표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분은 유동화를 얘기하셨기도 하셨는데 사실 유동화라는 거는 뭐 이렇게 복잡한 숫자가 아니라 유동화를 제외한 실적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숫자를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실적 숫자 자체의 규모가 작다라는 게 주가를 하락하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꼽으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기대를 크게 하셨다면. 근데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에 성장하는 분야에서 개척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어떤 지금 현재 규모 숫자가 중요하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럼 뭐가 더 중요한데? 추세가 중요하다. 저희가 지금 성장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의 저희가 이제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플랫폼에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냐, 매출이 증가하고 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4분기에 엄청나게 트래픽 같은 경우는 뭐 8배 이상 증가했고 사실은 매출도 7배, 8배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언급했듯이 1, 4분기에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게임이 추가될수록 이건 훨씬 더 증가할 거라고 보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전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시장에서 왜 지금 현재 그 숫자 지난 4분기 숫자에 왜 너무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을지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성과로서 나타나는 거니까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두 번째 질문 답하기 전에 물 한 잔만 하겠습니다. 그 라이센스 매출이 적지 않고요. 아마 뭐 기대보다 적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실은 거의 900 몇십억 정도 됐으니까 사실은 제가 와서 중국 업체와 싸우면서 했던 라이센스 수입 중에 사실은 거의 제일 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라이센스 매출은 심지어 중국의 거시경제적 환경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준수한 성과를 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의 전설 2 IP 가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죠. 그래서 그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 분쟁을 길고 고난한 법적 분쟁을 이어왔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판결만 앞두고 있어요. 모든 재판 과정은 다 끝났고 아마 저는 뭐 올해 6월 뭐 전후에서 아마 판결이 내려질 텐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청구한 금액은 1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 근거를 갖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게 다 받아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또 재판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플레이 투 언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썼었죠. 저도 뭐 처음에는 이제 우리 뭐 그런 단어가 글로벌리 워낙 많이 쓰이니까 저희도 이제 플레이 투 언이다라는 이제 거기에 이제 동참을 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전개하고 진행하다 보니 플레이 투 언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유저들의 행태가 플레이 투 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뭘까라는 고민이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씁니다. 블록체인 게임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하나가 크립토, 암호화폐에서 시작을 해서 이들이 게임을 만들면서 뭔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경제적 활동을 더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런 어프로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엑스 인피니티겠죠. 가장 성공한 게임은 이쪽은 플레이 투 언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사실은 게임은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 벌려고 게임하는 거죠. 근데 사실 미르포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미르포가 저희가 MAU가 4분기 600만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지갑 MAU는 180만 정도로 모두 다 지갑에 오지 않았고 심지어 실제 거래를 한 MAU는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 벌려고 게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버는 게 유저들의 행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용어를 쓰고 싶어서 플레이 앤 언이라는 용어를 썼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블록체인 게임에 보면 당연히 이믹스가 글로벌하게 매출도 1등, 트래픽도 1등, 게임 퀄리티도 1등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머지 게임들은 사실 이제 우리 게임 쪽에 계시는 게임 개발자나 아니면 게임을 원래 했던 유저들이나 아니면 게임을 취재하시는 기자분들이 보시면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건 게임이 아니잖아, 재미가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런 생각 때문에 야, 블록체인 게임은 P2E 게임은 내가 만들면 안 돼. 야, 내가 그래도 게임에 자존심이 있지. 내가 야, 무슨 저런 걸 내가 게임이라고 만든다고? 아, 나 그러려고 게임 개발자 된 거 아니거든. 우리 게임은 재밌어야 돼. 이런 식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그래도 저희가 한국 회사니까 미르포 사례들을 다 보기 때문에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물론 한국 회사 중에서도 여전히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P2E 하면 막 이렇게 진저리를 치시죠. 야, 그거는 뭐 그런 걸, 야, 그런 건 게임의 본질이 아닙니다. 게임은 재밌어야 됩니다 하고 막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해도가 낮으셔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근데 한국은 심지어 그나마 이해도가 높아요. 왜냐면 위메이드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글로벌로 나가면 이 이해도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보고 어떻게 저런 게임을 만들라는 거야 하는 게 대부분의 그 개발자들, 디벨로퍼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모든 주요한 전시회에 B2B로 나가기로 한 게 그런 개발자들한테 가서 아니다. 결국 블록체인 게임은 웰메이드 게임이 시작이어야 되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웰메이드 게임이 블록체인 이코노미를 붙이면 더 재밌어진다. 돈 벌려고 유저들을 억지로 재미없는 게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든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드는 게 블록체인 게임이다라는 거를 이 사실을 위메이드 미르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전파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모든 게임쇼에 나가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면 제가 기조연설도 하기로 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디베이트가 일어날 거예요. 진짜 그러냐 아니냐 아니다 게임의 본질 뭐 등등 저는 굉장히 건강한 디베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블록체인 이코노미라는 게 게임을 더 재밌어지게 하는구나라는 걸 디벨로퍼들이 깨닫게 되면 그들은 저희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GDC가 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중국은 저희 회사가 중국 쪽 네트워크는 좋지 않아요. 적도 많지만 친구도 많은. 그래서 중국 회사들은 이미 저희랑 얘기를 많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100개 게임 낸다고 했는데 그 중에 10개 정도는 아마 중국 회사 게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웨스턴 개발 쪽들, 다른 나라 개발사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는 저희가 올해 이제 열심히 게임쇼 참가해서 그 개발자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에 따라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사실은 안타까운데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러니까 제 아이템 매니아에서 뭐 매번 이제 1등 게임이니까 리니지를 들 수밖에 없는데 뭐 집행검을 샀다고 칠게요. 그 집행검은 사실은 다시 또 리니지에서밖에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아이템 매니아는 사실은 게임의 경제가 게임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게임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란 기술 자체는 그 근본적으로 게임과 분리된 기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르포의 드레이코나 미르포의 캐릭터는 더 이상 게임의 것이 아니에요. 유저의 것이에요.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미르포의 드레이코나 미르포의 캐릭터 NFT를 활용해서 아무나 제3자가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드레이코를 내 기축통화로 쓰는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그거를 위메이드의 허락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유저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게임들 간의 경제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 보는 현상이죠. 크로스 프로모션, 콜라보 이런 거는 뭐 경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정말 낮은 레벨. 그런 레벨이 아니라 게임 간의 경제가 일방적이지 않고 순환적이고 다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인터 게임 이코노미가 형성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NFT나 블록체인 이코노미가 주는 굉장히 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미라지라는 게 한편으로는 NFT와 디파이의 결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비록 만들었긴 하지만 미르포의 NFT를 다른 게임을 만드는 시도가 될 거고 심지어 미르포는 가장 성공한 블록체인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목표는 올해 안에 미르포의 코인과 NFT를 활용한 10개 이상의 새로운 게임들이 나올 거다. 그걸 진작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의 방향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단계는 블록체인 이코노미, 코인, NFT, 디파이로 경제를 더 풍성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인터 게임 이코노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순서를 제가 소셜 카지노가 간단하니까 먼저 답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이제 매출 예측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많을수록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목표를 세우지 않는 걸 저희 그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100억으로 굳이 목표를 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1000억이면 더 좋은데 1000억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1조면 더 좋은데 사실은 그래서 실제 매출 예측 자체를 제가 하지도 않고 뭐 보고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셜 카지노의 매출이 얼마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소셜 카지노에도 다양한 재화들을 활용해서 간단하고 쉽게 즐기는 유저 수가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고요. 혹시 뭐 미국의 그 모바일 게임 순위를 보면 그 안에 소셜 카지노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버는 소셜 카지노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은 소셜 카지노의 작동 방식도 암호화폐가 결합되면서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셜 카지노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썬데이 토즈를 인수한 거고요.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그 아무나 이제 막 쓰는 단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그 뭐랄까 정의로 하는 건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이름도 메타인 페이스북. 저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VR이 메타버스다. 그래서 아무튼 VR을 통한 익스피리언스가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잘 따라해서 그 아무튼 시장에 1등하는 회사잖아요. 야, 페이스북 따라해. 페이스북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R 오피스도 VR로 MS 오피스도 VR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최근에 사실 게임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또 누군가 예를 들면 제페토 같은 이제 아바타 커뮤니케이션, 아바타 커뮤니티 하는 회사들은 이게 메타버스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 안에 여러 회사도 입점시키고 하는 식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성공적인 모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메타버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회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어떤 이런 메타버스와 같은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정의를 내릴 때 반드시 갖춰야 되는 요소가 정의가 간단 명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와 저희 임직원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메타버스를 만들려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를 제가 정의도 못 내려요. 그냥 그런 미래 있잖아. 버추얼 인터랙티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그걸 만들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밀한 정의가 좀 필요하다가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모두 다 동의하는 거. 자, 메타버스가 뭐야? 다 동의하진 않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정말 전 세계인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거 한 가지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2018년에 나온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오는 그 오아시스라는 서비스가 메타버스라는 건 모두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이제 90% 이상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존하는 최고의 메타버스는 로블록스다. 이 두 가지는 다들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이 두 가지가 뭔데? 라고 보면 그 영화에서 오아시스를 만든 할러데이 박사인데, 할러데이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 회사가 게임 회사예요. 거기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바탕을 보면 나중에는 이제 게임을 빼지만 게임 회사로 시작을 합니다. 로블록스를 만든 회사도 게임 회사고요. 로블록스가 애플이나 구글의 분류의 게임으로 들어가 있고, 로블록스를 하는 아이들한테 야, 너 지금 뭐해? 그러면 게임하는데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메타버스의 코어예요. 자꾸 이거를 외면하고 싶으실, 게임이 싫으니까, 뭐 게임 부정적이니까 외면하고 싶은지 저도 왜 외면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게임이 그 메타버스의 코어인 거는 아까 제가 모두 다 동의하는 현상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기존의 게임이 그냥 메타버스야? 그건 아니죠. 그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큰 특징이 그 안에서의 플레이를 통해서 얻은 재화를 현실의 경제적인 이익으로 전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그 게임 내에서 번 돈을 현실 통화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게임,
어떤 게임 내 가치인 경제를 갖고 있는 게임이 게임 밖의 경제와 연결될 때 그게 메타버스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이고요. 그래서 게임이 블록체인 이코노미를 만난 블록체인 게임이 저는 메타버스다. 저 100번 양보하면 메타버스의 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블록체인 게임이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VR이 발달하고 표현이 발달함에 따라 저희가 VR이나 이런 걸 다 흡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코어인 새로운 아이덴티티와 이코노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근접한 현존하는 서비스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원격 근무나 원격 의료나 원격 금융이나 이런 건 그냥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뭐 메타버스로 부르는 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이 메타버스의 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퀴데이션의 방식 중에 당연히 블록딜이라거나 혹은 뭐 프라이빗 세일을 한다거나 하는 게 저는 당연히 저희도 우선순위가 높고요. 근데 왜 그 방식을 안 하고 장에서 했냐면 이 방식으로 잘 못 찾아서. 예. 하지만 우선순위는 저희는 늘 그게 높고 뭐 당연히 열려 있고 주요한 어떤 스트래티직 인베스터들을 인바이트해서 초대해서 그런 식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리퀴데이션 방안을 어느 하나로 국한해서 할 수가 없어서 사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빗썸 이사회는 아무튼 저희가 거래소라는 게 아무튼 가상자산 거래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미래 전망을 보고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빗썸이 좀 더 나은 경영이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제가 이사에 참여해서 이사로서의 직무를 현재는 수행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근데 뭐 세상의 관계라는 게 어떻게 진화할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불확실성이 있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빗썸과의 협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상태. 하지만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없는 상태라고. 믹스하고 위메이드에 대해서 이제 관계인데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 둘이 서로 예를 들면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다. 제로섬의 관계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위믹스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위메이드 주가를 올리지? 전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나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위메이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위믹스를 올리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가상으로도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믹스의 주 사업은 플랫폼이고 플랫폼의 주요한 수입원은 위믹스 수수료인데 위믹스를 떨어뜨리면 저희 매출이 주는데 위믹스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매출을 줄여서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다? 이게 난 무슨 소리인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위메이드 회사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위믹스 가치를 높여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위믹스에 한해서는. 네. 근데 뭔가 단기적으로 세상을 스태틱하게 보면 뭐 이걸 빼서 이걸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사실 그렇게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렇게 더하기 빼기로 세상이 돌아가면 세상을 경영하거나 회사를 경영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경제라는 게 이렇게 심플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위메이드 주가와 위메이드의 재무 성과와 위믹스의 관계는 명확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위믹스를 떨어뜨리면서 위메이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저희가 무슨 위믹스 사업을 포기하면서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좀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고요. 다만 위믹스 가격을 높이는 데 있어서 위메이드의 전략이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분명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서로 기업들마다 다른 전략을 취하는 거고 그런 다른 전략이 결국 산업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 어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대안들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가 서로 무슨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100개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오픈 플랫폼을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오픈 플랫폼이란 말은 사실은 게임을 안 고르죠.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 애플이 iOS에서 앱스토어에서 하는 심사라는 거는 이 게임이 재미있냐 재미없냐 심사하는 게 아니라 애플이 정한 규정, 뭐 결제라든가 아니면 뭐 안에 어떤 미품 양속이라든가 애플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랐냐 안 따랐냐만 보지 게임의 재미를 보진 않거든요.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 거의 대부분의 게임들에 대해서 저는 온보딩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뭔가 게임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게임이 너무 아니야, 이런 게임들만 저희는 지금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실제로 오픈 플랫폼이 됐을 때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웰메이드 게임을 갖고 있는 좋은 개발팀이라면 저희가 뭐 어떤 특별하게 게임이 재미있냐 재미없냐 이런 심사를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다 받아주는 식으로 온보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랑 하려는 업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 현지는 지금 지난 7월부터 판호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판호가 언제 나올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는 올해 10월에 있을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때까지는 아마 정치적인 그 이벤트, 정치적인 분위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게임 회사들도 해외로 눈을 좀 더 돌리고 있고요. 근데 해외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블록체인에 대해서, 특히 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코인을 발행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대안이 되는 게 저희 유믹스 솔루션이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코인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법적, 재무적, 기술적, 관리적 리스크를 저희가 다 안고 그 관련된 처리를 저희가 모두 다 해주는 거거든요. 게임 개발사는 게임만 만들면 되는 게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해외로도 나가고 싶고 뭔가 새로운 분야인 블록체인 게임, 플레이어 언 게임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할 때 사실은 저희가 거의 지금 최적의, 이미 가능한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중국 친구들 아니면 되게 큰 뭐 파트너들 통해 가지고 문의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웨스턴 쪽은 올해 몇 개 낼 거냐, 다음 달에 이제 GDC 가서 잘 설득하고 하고, 그때 만약에 진짜 몇 건의 계약이나 MOU가 성사되면 뭐 공부하고 등등등 하면 하반기에 저는 출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중국은 제가 10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저희가 1월, 2월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과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제 10개 정도 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르 M은 원래 시작은 뭐였냐면요, 또 남의 회사니까 좀 비유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미르의 원형을 살리자. 그래서 그 팔방향 이동, 그러니까 길을 막고 뭐 칸 스킬이 칸수 따라 나가고 하는 기존의 미래의 원형을 그대로 하되 그래픽은 최고의 그래픽으로 만들자는 게 시작이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제일 잘하는 회사잖아요. 블록체인 게임. 이제 그것까지 결합된 게임일 텐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로 뭘 설명드리기보다는 아마 조만간 제 생각에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아마 미르 M에 대한 티징 사이트부터 해서 게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텐데 기대는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르4를 한국에서 성공시키고 글로벌로 성공시키면서 되게 많이 공부했거든요. 공부 되게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공부들이 게임에 다 녹아날 거기 때문에 회사의 기대는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한 말경부터 1월 중순까지에 많이 했던 그런 말씀들이나 사실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믹스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2만 원까지 뭐 2만 원 이상 갔다가 뭐 이제 뭐 8,000원 떨어지니까 유메이드가 단기적으로 매도했다 라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신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기반으로 신뢰 하락을 유발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얘기했죠. 저희가 아니다, 우리 꾸준히 팔았다. 지금 뭐 더 많이 팔거나 하지 않는다.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안 믿고 막 그렇게 그냥 일방적인 그 거짓된 기사를 믿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위믹스 쿼럴리 리포트 발행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위믹스를 유동화했는지 그리고 그 유동화에 대한 자금은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어디에 썼는지를 밝혔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신뢰성의 의문을 얘기했던 그 이슈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희의 전략 자체가 문제야. 전략을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라고는 저는 그런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두가 똑같은 전략을 취할 이유는 없잖아요.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산업 내에 전략적 다양성이 있는 거는 전 산업을 풍성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 옵션이 다양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전략에 맞다고 믿고 있고 이 전략을 통해서 지난해 위믹스 가격을 40배 가까이 올렸잖아요. 지금 가장 떨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전략은 포기해야 된다. 왜? 단기적으로 떨어지니까. 저는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위메이드의 뭐 주가 흐름이라든가 앞으로 또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위메이드 그 장현국 대표의 미디어 간담회를 일단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위메이드라는 업체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높인 그런 영상이고 간담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 저녁 좀 밤 조금 늦겠네요. 그래서 위메이드와 또 뭐 셀트리온과 또 2차 전지주들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